어떤 시계 회사가 예전보다 매력적인 브랜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계 팬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존의 인기 모델을 다른 사이즈로 내줘서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시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무브먼트를 업그레이드해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랜드의 이미지와 헤리티지에 부합하면서도 보기에도 좋은 디자인을 내놓거나 예전보다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한 마감을 시도한다던가 전반적인 시계의 만듦새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팬들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브랜드들은 제가 말한 어느 것도 잘 되지 않는 반면에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들은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론지는 요새 분명히 잘 되는 브랜드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 브랜드는 10년 이상 인기를 끌었던 두 개의 주력 컬렉션을 손봤는데요. 바로 레전드 다이버와 콘퀘스트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는 그냥 사이즈만 줄인 걸로 보이고 다른 하나는 얼굴만 갈아 끼운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볼수록 두 모델 다 여러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알던 론진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랜만에 네이버와 워치인사이드를 진행합니다. 론진 특집으로 진행될 거고요. 방송일은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오후 9시입니다. 39mm 레전드 다이버와 풀체인지된 콘퀘스트 컬렉션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레전드 다이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에 첫 선을 보였던 이 시계는 1950년대 말에 모델 번호 7042로부터 영감을 받은 컬렉션이었습니다. 원작의 사이즈가 42mm이기도 했고 당시는 큰 시계가 유행하던 시기이기도 해서 42mm 버전으로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2007년의 레전드 다이버는 론진을 여러가지 유행의 출발점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시계 덕분에 레트로풍 시계 유행을 선도한 것도 슈퍼 컴프레서 스타일 다이버 시계 유행을 시작한 것도 론진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말에 나왔던 시계가 2020년대에도 똑같은 힘을 발휘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존재감이 큰 시계를 좋아하던 유행도 지나가고 있고 레트로풍 다이버 시계 역시 이제 론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브랜드가 만들고 있습니다. 레전드 다이버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특히 특유의 단정한 디자인을 살리려면 사이즈가 작아져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커지게 되는데요. 팬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시계업계의 못된 관행에 따라서 올해 겨울에야 39mm 버전이 나오게 됐습니다. 시기 자체는 늦은 감이 있지만은 론지는 게으르게 레전드 다이버의 사이즈만 줄이지 않았습니다. 방수 스펙이나 무브먼트, 야광 같은 요소들에서 골고루 개선점이 반영됐습니다. 우선 새로운 사이즈에 맞게 모든 구성 요소들의 비례를 바꾸면서 착용감을 개선했습니다. 케이스의 직경은 42mm에서 39mm로 3mm가 줄어들었지만은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2mm에서 47mm로 무려 5mm가 줄어들었습니다. 16년 전과 달리 손목위에 쏙 들어오는 착용감 좋은 시계를 선호하는 요즘의 시계 팬들을 위해서 레전드 다이버의 특징 중 하나인 큼직하고 긴 러그를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계의 팔다리가 우스꽝스럽게 짧아져서 다른 시계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러그의 상대적 위치와 굵기를 솜씨 좋게 조정했습니다. 또한 레전드 다이버를 500만원 이하의 가격대에서 최고의 다이버 시계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스펙을 확실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ISO 6425라는 프로페셔널 다이버 시계 표준에 따라서 300m 방수 시계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수치는 같아 보일 수 있지만은 ISO 6425라는 높은 기준에 맞추려면은 표시 수압보다 25% 높은 압력에서 더 오랜 시간을 버텨내야 하고 내충격이나 항자성 등의 좀 더 까다로운 요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전문가용 다이버 시계의 요건을 따르고도 기존의 레전드 다이버보다 두꺼워지거나 무거워지지 않았다는 게 이 시계의 강점입니다. 튀어나온 유리 부분을 포함하고도 두께가 12.7mm라서 충분히 셔츠긴 밑으로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게도 나토줄이나 가죽줄에 매칭했을 때는 80g 내외이고 메탈 브레이슬릿으로는 길이를 줄이기 전에 140g대로 방수 성능에 비해 가벼운 시계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러그 폭도 가장 많은 스트랩 옵션이 나오는 20mm로 정해서 어떤 스타일의 시계줄을 넣어도 잘 어울리는 레전드 다이버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크기도 큰데 케이스 전체가 폴리시 되어 있어서 좀 부담스러웠던 42mm 버전과 달리 39mm 버전에서는 측면에는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은 여전히 폴리시가 되어 있어서 단정하고 드레시한 느낌을 남겨놨지만은 브러쉬된 측면을 통해서 체감 두께도 덜 강조되게끔 하고 스크래치에 대한 방어력도 좀 더 갖추게 된 겁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무브먼트에는 크게 힘을 줬습니다. 42mm 버전의 레전드 다이버도 몇 년 전부터 에타 2891을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한 L888 무브먼트를 사용해오긴 했는데요. 7진동에다 파워 리저브가 72시간에 달하는 엄청난 엔진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39mm 버전에 채택된 엔진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L888 시리즈 중에서 가장 상위의 무브먼트인 888.6을 넣었는데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이 적용되어 있어서 항자성 성능을 ISO 항자성식의 표준보다 10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만들었고 코스크 인증도 받아서 마이너스 4초에서 플러스 6초의 정확한 1호차 수준까지 자랑합니다. 기존에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내부에만 되어 있던 무반사 처리를 양면에다 다 가해서 가독성을 더 높이기도 했습니다. 거울처럼 폴리시된 레커 다이얼의 특성상 무반사 처리가 약하면은 반사가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강화된 무반사 처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다이얼의 구성 요소들도 크기와 비례감을 많이 바꿨는데요. 원작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이얼 가운데에 빈 공간을 좀 남겨뒀던 42mm 버전과 달리 39mm 버전은 인덱스의 상대적 크기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시분 초침도 굵고 크게 만들어서 좀 더 다이얼을 꽉꽉 채우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시침은 목 부분을 훨씬 더 두껍게 만들고 초침 끝에는 팁을 달아서 툴워치다운 강인한 인상과 가독성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레전드 다이버 자체가 원작을 따라서 아플리케 인덱스가 아니라 프린트 인덱스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평면적인 인상이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39mm 버전으로 오면서 경사가 져 있는 이너 베젤이 차지하는 상대적 면적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얼의 입체감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너 베젤의 부드럽게 경사진 면을 통해서 넓게 빛이 퍼지면서 시계가 좀 더 영롱한 느낌을 담게 되기도 했고요. 전반적인 고급감을 고양시켜주는 디자인의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설적인 원작의 디자인에 과감하게 손을 댄 건데 이렇게 원작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건 디자인팀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건드려서 원작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대단한 부분입니다. 시계 매니아들이 싫어했고 원작에서도 없었던 날짜창은 39mm로 오면서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완벽한 대칭도 갖게 됐고 비례감을 건드렸음에도 원작에 충실하다는 인상을 주게 됐습니다. 야광 인덱스를 낡은 시계처럼 일부러 베이지색으로 연출하던 가짜 파티나도 사라졌습니다. 인덱스가 흰색이 되면서 좀 더 차갑고 이지적인 느낌을 풍기고요. 야광의 밝기와 지속력 자체도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민트색과 녹색의 야광이 동시에 활용된 것도 멋진 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굵어진 시침과 팁이 달린 초침도 불이 꺼졌을 때 더 힘을 발휘합니다. 이너 베젤 마커의 야광이 조금만 더 강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야광입니다. 전작에서 좋았던 걸 바꾸진 않았습니다. 슈퍼 컴프레서 스타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크라운은 이번에도 손등을 파고들지 않는 좋은 위치에 잡기 좋은 크기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둘 다 스크루다운 크라운이고요. 위에 있는 크라운은 이너 베젤을 양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클립 같은 건 적용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 살짝 무거운 느낌을 선호하긴 합니다만은 기분 좋게 베젤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당연히 일반적인 시계 크라운이 하는 일을 수행해야겠죠. 0단계에서는 수동 감기가 되고 날짜창이 없으니까 1단계에서 바로 초침이 멈추고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케이스백이 적용된 뒷면은 평범해 보이시겠지만은 신기한 기술이 여기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백에서 잠수부의 위치가 제대로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론진에서 케이스백이 항상 정방향을 보도록 정렬을 한 겁니다. 제가 리뷰를 위해서 대여받은 샘플은 가죽줄을 장착한 블랙 다이얼과 나토줄을 장착한 블루 다이얼인데요. 정말 어떤 시계줄도 찰떡같이 소화하는 레전드 다이버의 매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죽줄은 잘 에이징
세팅된 느낌의 소가죽인데요. 레전드 다이버가 갖고 있는 레트로 바이브를 살리면서도 또 드레시하게 연출도 가능해서 괜찮은 스트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클은 론진의 날개 로고 사인이 되어 있는 성의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나토 줄은 키퍼까지 나일론으로 제작된 스트랩인데 역시 레트로 바이브를 챙기면서도 밀리터리 다이버 같은 전술적인 느낌까지 추구할 수 있는 시계줄이라고 하겠습니다. 투피스가 아니라 케이스백 밑으로 줄이 지나가는 통상적인 형태의 원피스 나토 스트랩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역시 론진의 날개 로고 사인이 들어간 버클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가죽줄이나 브레이슬릿 버전이 440만원이고 나토 스트랩은 4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브랜드의 재치줄이 아니면 대체도 안 되고 따로 사려면 비쌀 때가 많거든요. 여러가지 시계줄 옵션을 다 즐겨보실 생각이라면 브레이슬릿 버전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예산이 아주 타이트한데 브레이슬릿은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은 나토 스트랩을 고르시면 약간은 돈을 아끼실 수 있겠죠. 이 버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내 인생의 레전드다 라는 생각이 드는 레전드 다이버를 살펴봤고요. 올해 여름에 리뉴얼이 되어서 나왔던 콘퀘스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콘퀘스트도 원래는 1954년에 나온 컬렉션인데 론진에서 2007년에 완전히 디자인을 바꿔서 새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가장 접근하기 좋은 합리적인 가격에다가 괜찮은 스펙을 담아주는 인심 좋은 라인업으로 꾸준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아마 저희 채널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첫 번째 럭셔리 시계가 론진의 콘퀘스트이기도 했을 겁니다. 전작도 충분히 매력적인 패키지이긴 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왜 콘퀘스트라고 불리는 걸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콘퀘스트라는 역사적인 이름을 달고 있는 컬렉션이라면은 디자인도 론진의 헤리티지와 아이덴티티에 좀 부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요. 리뉴얼된 콘퀘스트는 이 가려웠던 곳을 긁어주는 시계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긴 하지만은 드레시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갖고 있었던 역사적인 콘퀘스트의 디자인을 계승하는 느낌이 있어서 특히 마음에 듭니다. 각진 인덱스는 역사적인 론진의 드레스 시계에서 두루두루 활용됐던 것이고 아워 인덱스를 가로지르는 동심원의 트랙도 60년대 콘퀘스트에서 자주 활용됐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콘퀘스트라는 이름에 갑하는 디자인으로 선을 보이는 겁니다. 케이스나 브레이슬릿이나 다이얼의 마감도 확연하게 개선이 됐고요. 무브먼트도 싹 다 바꿨습니다. 41mm와 34mm의 두 가지 사이즈로 우선 선을 보였는데 34mm는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활용하고 있어서 3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41mm 버전은 28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41mm의 그린 다이얼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49mm이고요. 전작에 비해서 명백한 다운 사이징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크라운 가드와 크라운의 크기가 작아져서 아주 약간은 체감이 작게 느껴집니다. 두께는 거의 1mm가량 줄였습니다. 전작이 고스펙 시계가 유행하던 2000년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300m라는 필요 이상의 방수 스펙과 묵직한 두께를 자랑했다면 이 시계는 100m 정도의 방수 성능을 챙기면서 두께를 11mm로 맞췄습니다. 여전히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물에서 사용하는 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줄을 줄이기 전의 무게도 130g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아쉽게도 21mm의 통상적이지 않은 러그 폭을 채택해서 다른 시계줄을 넣기에는 좀 까다로울 수 있게 됐는데요. 대신에 퀄리티가 좋은 브레이슬릿으로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스포츠 시계들이 거의 그렇듯이 베젤은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러그의 정면은 브러쉬가 되어 있고 측면은 폴리시가 되어 있는데 케이스의 윤곽과 피니시가 전작보다 훨씬 더 분명해졌습니다. 더 확연하게 개선된 부분은 브레이슬릿인데요. 브레이슬릿은 폴리시된 센터링크와 브러쉬된 H링크가 교차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두께도 얇아지고 링크 간의 유연성도 개선되어서 착용감이 정말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미세 조정이 없는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를 달아주긴 했지만은 링크 하나의 길이가 짧고 심지어 반칸짜리 링크도 있어서 손목에 딱 맞는 핏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무브먼트는 레전드 다이버와 마찬가지로 L888 시리즈를 채택했는데 뒤에 붙어있는 번호가 6이 아니라 5입니다. 항자성
최상 능력이 있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이랑 72시간의 긴 파워 리저브는 같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코스크 인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으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에타 2892를 수정한 거긴 하지만은 브릿지의 페를라주라던가 로터의 축에 들어가 있는 브러쉬라든지 로터의 코트드 제네브 장식 같은 것들이 기대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이것보다 마감이 좋지 않았던 인하우스 무브먼트도 꽤 받기 때문에 상당한 소구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양면에 다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자칫 과하게 번쩍일 수 있는 선버스트 다이얼을 아주 깨끗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다이얼의 입체감이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얼굴을 내놓고 있는 각진 아플리케 인덱스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각도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고 방향도 삐뚤삐뚤하지 않아서 역시 역사 깊은 브랜드의 만듦새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솟아오른 인덱스의 밑으로 동심원의 트랙이 약간 깊이감을 다르게 해서 지나가도록 해서 더 입체감이 부각되도록 했고요. 시침과 분침에도 각을 줘서 빛에 좀 더 영롱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론진의 로고도 폴리시된 금속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챙겼습니다. 모델의 이름과 오토매틱이라는 문구는 정갈하게 6시 방향에 표현했고요. 날짜창도 6시에 잘 정돈을 해두었습니다. 하나 정도 이 다이얼에서 바꿀 만한 게 있다면은 날짜 디스크의 색상을 다이얼 색상과 맞췄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딱 하나 이 시기에서 아쉬운 건 야광입니다. 적용 면적이 좁아서 그런지 기대보다 밝기가 좋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다운사이징이나 페이스리프팅으로 보였던 두 시계가 어떤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론진이 점점 감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신제품들이 나오는 주기가 더 짧아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SHW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